지금부터 교과서 서술이랑 조금 다르게 갑니다. 교과서 서술이랑 조금 다르게 가요. 비슷하게 가면서도 좀 다른 듯.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긴 할 거예요. 저는 고배법칙이라는 것을 약간 이런 것 같아. 감? 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정하는 거. 안 그랬어? 그랬니 안 그랬니? 너희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 경우의 수 할 때 어떨 땐 곱하라고 하고 어떨 땐 더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약간 헷갈린다고.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항상 더하는 거라고 얘기해. 항상 어떻게 한다고? 항상 더하는 거야. 항상 더하는 거야. 근데 덧셈이 많아지면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아, 이런 거야. 야, 곱하기의 정의가 뭐야?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걸 곱하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3을 10번 더하면 3 곱하기 10이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경우를 셈했어. 근데 막 분류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분류를 하고 나서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 세고 여기서 세고 여기서 세고 센 다음에 마지막에 더할 거지. 지금 그런 과정이란 말이야. 그게 합의 법칙이었다고. 근데 분류를 하고 나서 세고 세려다 보니까 여기서 세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세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세는 방식이랑 계속 세는 방식이 동일하면서 결과도 똑같을 거라고 내가 확신이 들어. 수학이라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셌을 때 나온 결과랑 그 다음 거 나온 결과랑 그 다음 거 나온 결과랑 뭔가 그 결과가 계속 똑같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같은 숫자가 반복돼서 나올 거라고. 그럼 그때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 하면 되는 거야. 그때 곱하기 하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옛날부터 쓰던 예시는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과자 스윙칩이야. 스윙칩을 좋아하는데 그거 먹을 때마다 짜증나는 거는 알갱이 수가 너무 적어요. 질 수밖에 없어 하면은. 그래서 하루는 궁금했던 거야. 내가 이걸 5봉지를 먹으면 내가 몇 알갱이를 먹을 수 있을까? 몇 개 알갱이를 먹을 수 있을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5봉다리를 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셌어. 어때? 약간 바보같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 들어있는 알갱이 수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다면 몇 봉지만 까면 돼? 한 봉지만 까면 되지. 그 다음 뭐 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것처럼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가 뭔가 분류를 했어. 열심히. 분류가 끝내고 나서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야 돼. 근데 하나를 세고 다음 거 세려고 보니까 하나 세고 나서 다음 거 셀 때 그 다음 거 세는 방식이 첫 번째 거 세는 거랑 완전히 똑같았어. 그럼 그 다음 거를 굳이 셀 필요가 있냐 이거야. 없지. 똑같으니까. 똑같은 숫자 나올 거라고 생각되면은 그거 더하기 그거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분류해 놓은 게 10개야. 그럼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곱의 법칙이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언어들도 조금 기억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나 볼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그런 말 잊어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이다. 뭔 소리야 이건?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난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요 말의 뉘앙스는 내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의 뉘앙스랑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그렇게 된다는 거. 노트해가지고 고배 법칙은 두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약간 감각적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억하게 된다는 점. 거기 설명하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 한번 해볼게. 불고기 버거랑 수제 버거 곁들이.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수제버거 하나 그리고 곁들이 하나를 시키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수제버거 하나, 곁들이 음식을 하나 시키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면은 케이스 1번.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불고기 버거를 먹었을 때야. 그리고 케이스 2번은 뭐냐면요. 케이스 2번은 치킨 버거를 먹었을 때야. 케이스 3번은 뭐냐면요. 케이스는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케이스 3번은 뭐냐면요. 치즈버거를 먹었을 때예요. 그러면은 불고기 버거를 먹었을 때 감자튀김을 먹을 수도 있고요. 불고기 버거를 먹었을 때 치즈 스틱을 먹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케이스 1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케이스 1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케이스 2번을 세려고 했어. 세려고 했는데 그 세는 방식이 얘랑 어때? 완벽하게 똑같지. 그럼 여기서도 몇 가지 나올 거야? 여기서도 몇 가지 나올 거야? 그걸 굳이 셀 필요가 있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 한다.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에 봅니다.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를 다들 12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3하고 4를 곱한 이유가 뭔데? 정답이야. 완벽해.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한 거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길이라고 하고 여기를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이렇게 했을 때 A 길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길의 경우의 수가 4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4가지라는 거야. 근데 B 길로 갔을 때도 C 길로 갔을 때도 갈 수 있는 길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4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4에서 12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잘했어, 신부기 설명. 요 얘기한 거지? 네, 좋습니다. 다음 6번. A주 사이에서는 4 이상의 눈, 4, 5, 6이죠. 그리고 B주 사이에서는 짝수의 눈, 2, 4, 6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몇 가지죠? 6가지야, 9가지야? 6가지야, 9가지야? 왜 6가지가 아니지? 어떻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A에서 A, B가 있을 때 A가 4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 2, 4, 6. A, B가 있을 때 A가 5가 됐을 때 A, B가 있을 때 A가 6이 됐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세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한다, 곱한다 그런 거를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곱셈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 곱셈 아니고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3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9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너희들이 그냥 잘 거기다 정리해 두는 걸로 얘를 따로 내가 정리를 해서 해줄까 하다가 어쨌든 문제집 같은 거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약수의 개수.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집에서 옮겨놔도 되고 쌤이 적어는 드릴게요. 한글로 적어둡니다. 소인수분해 후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한 것들의 곱입니다. 소인수분해를 한 뒤에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한 것들의 곱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의 약수야.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3이랑 1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하면은 몇 개? 8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표를 그리는 건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면요. 1, 3, 그리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여기 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 약수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세제곱이면은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리고 3의 1제곱이면 3의 1제곱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1이 추가되면서 개수가 하나가 추가돼서 더하기 1을 해서 곱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이거 지혜 잘하겠다, 그지? 지혜 1학년 1학기 때 했으니까. 동생 얘기하는 거야. 1, 2, 4, 8, 3, 6, 12, 83, 2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잖아. 잘 기억나죠? 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센다.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센다. 7번만 풀게요. 200의 약수의 개수. 200은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 되나? 5의 제곱인가? 맞아요? 소인수 분해하면은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4 곱하기 3에서 12개 이렇게 되겠죠. 8번은 숙제로 하시고요. 이제 9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게 되는 모든 항의 개수입니다. 전개했을 때 나오게 되는 모든 항의 개수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요거 전개하면 나오게 되는 항의 개수 몇 개야?
A에서 전개돼서 나오게 되는 항의 개수 몇 개? 2개. B에서 전개해서 나오게 되는 항의 개수 몇 개? 2개. C에서 나오게 되는 항의 개수 몇 개? 2개. 해서 총 몇 개야? 총 6개가 나오죠. 그럼 그 6개의 항을 또 x 더하기 y랑 전개시키면 몇 개 항 나올 거야? 12개 항 나오는 거 보입니까? 상상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이 3 곱하기 2가 되고요. 3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곱해줘가지고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몇 가지다? 12가지다. 요거를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2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공부를 해야 돼, 반드시. 사실 이게 다는 아니거든. 이게 다는 아니거든.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동류항이 등장하는지 안 동류항이 잘 살펴본다. 여기선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냥 곱한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되면요. 어쨌든 2개고 2개니까 전개하면 항이 4개가 나올 것 같잖아. 뭔 얘기냐면 너랑 전개해서 나오게 되는 거 몇 개야? 2개고요. 너랑 전개해서 나오게 되는 거 몇 개예요? 2개잖아. 그럼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전개를 하게 되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보세요. 6x제곱 플러스 3xy 그리고 노란 부분에서 마이너스 4xy 그리고 마이너스 2y제곱이야.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죠? 6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이잖아. 항의 개수 몇 개 됐어요? 4개가 아니라 2개가 됐죠? 뭐 때문에? 동류항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전개해본 거야, 직접.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개했을 때 너희들 머릿속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동류항 없는 거 보이잖아. 안 보이니?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렇게 XY가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 똑같은 그런 동일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전개 너희 직접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직접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온 그 6개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거랑 X랑 Y랑 아무리 곱해줘봤자 동류항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같은 문자 조합이 안 만들어진다고. 상상이 안 되면 12개 그냥 다 전개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2번. 요거 2개를 먼저 전개할 거예요. 선생님 왜요? A를 포함하고 있는 항을 물어봤거든. 그래서 A는 나중에 전개하려고. 그럼 요거 2개 전개하면 나오게 되는 항의 개수 몇 개야? 2 곱하기 2에서 4개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항들이랑 B랑 C를 곱했을 때 A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를 포함한 거는 여기 있는 거에다가 어차피 A만 곱해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나온 항의 개수 4개에다가 A를 곱한 것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야.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가지고 A를 곱하는 것밖에 없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수는 몇 가지다? 4개다. 괄호 2번 답은 4. 경우의 수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세많은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많은 기본 원칙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일단은 일일이 센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류해서 센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류해서 센 다음에 마지막에 더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분류했는데 각각의 경우를 셈하는 방식이 동일하면은 곱셈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암기할 내용들이야. 유형마다 조금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번, 11번, 12번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색칠하기 유형이에요. 색칠하기 유형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외워야 돼서 까다롭고 근데 외우는 것도 버거워서 까다로워. 만만치 않아서 까다로워. 외워야 돼. 색칠하기 경우의 수를 셈하는 방법의 수를 외워야 돼. 성실하게 외워야 돼. 성실하게 외우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색칠하기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도 외워야 되잖아. 저 박스 안에 있는 거. 맞지?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색칠하기 유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를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요거 두 개.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를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를 외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얘는 깍두기인데 쉬운 거 하나는 여기다 써줄게. 쉬운 거. 쉬운 거는 그냥 대충. 여기 4개의 영역이 있는데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 칠하는 방법의 수. 네 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 칠하는 방법의 수. 너희도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아. 5명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배운 적 있는 것 같죠?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4개의 색을 여기가 1번 자리, 여기 2번 자리, 여기 3번 자리, 여기 4번 자리라고 했을 때 1, 2, 3, 4번 자리에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여전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 요거는 쉬운 문제. 요거는 쉬운 문제. 근데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건 중등 버전입니다. 그치? 중등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중등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신양에서는 요게 나왔는데, 양국에서는 요게 안 나왔어. 요게 안 나왔어. 요게 이제 고등 때 다루는 거거든? 고등 때 다루는 거거든? 근데 양국에서는 안 다루고, 신양에서는 중등 때도 어느 정도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이 색칠하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도에다가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야. 지도에다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북한 제외하고 이렇게 생겼잖아. 애매한가? 제주도 여기 있고, 여기 있나? 어딨어 제주도? 여기 있나? 여기야? 여기야? 일본 여기 있나 이렇게? 여기 울릉도, 독도 있고, 여기 강화도 있고. 맞아? 몰라? 나 틀렸어? 네. 알려줘. 맞는 것 같아? 응.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경기도, 여기 서울, 인천, 그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되나? 응. 이렇게 되나? 맞아? 경기, 서울, 인천, 강원도, 여기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 왜? 경상북도, 경상남도. 맞지? 그리고 여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맞아?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 광주 있나 보다. 광주, 대구, 울산. 맞지? 여기 대전. 맞지? 뭐 이렇게 있어. 지도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다 색칠을 하고 싶어. 색칠하고 싶어. 여기 파란색 이렇게 칠했어. 그럼 그 옆에다가 파란색을 칠하는 건 오바지. 적어도 파란색 아닌 걸 칠해야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파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닌 거 칠해야겠지? 근데 여기다가는 뭘 칠해도 돼? 여기다가는 파란 거 칠해도 되지. 맞지? 그래도 둘이 구분이 되잖아.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는 파란 거 칠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는 빨간색 꼭 칠해도 되겠지, 이렇게. 구분은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뭘 칠해야 돼?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파란색 여기 살짝 붙었으니까 여기 파란색도 칠하기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도에다가 색을 칠할 때는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칠할 수 있는데 어디에다가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붙어있는 곳에다가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되는 거야. 붙어있는 곳에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얘는 어때? 그런 멘트가 없잖아. 그냥 죄다 다른 거 칠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색깔의 개수가 무한하면 가능하겠지. 색깔의 개수가 사실 무한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칠할 수 있는 색깔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렇다 보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도에다 색깔을 칠할 때 그때 인접한 영역에만 다른 색을 칠하도록 뭔가 색칠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납득됩니까? 그리고 이제 색깔을 칠할 때 그럼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뭔가 색깔 하나 칠했어. 그러면은 걔랑 붙어 있는 데에는 그 색깔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색을 칠하는 순서가 또 중요해지는데 색칠할 때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을 먼저 칠하는 게 좋아. 봐봐. 얘는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몇 개야? 얘는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얘가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몇 개야? 얘는 어때? 얘는 어때? 그럼 누구 먼저 칠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얘를 먼저 칠하는 게 좋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색깔을 만약에 5개를 가지고 있어요. 5개 가지고 있고요. 인접 같은 색 여러 번 가능. but 인접 영역 다른 색. 이렇게 해서 이 형태의 저거를 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저거 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죠? 5가지죠. 5가지죠. 그럼 그렇게 칠을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에서는 몇 개로 바뀌어요? 4개로 바뀌죠. 곱하자 그냥. 그치? 4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로 바뀌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니까 3가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일까? 여전히 3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색깔은 칠해도 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랑 누구만 아니면 돼? 너랑 너만 아니면 돼. 그래서 여전히 3가지가 될 거고요. 라스트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에서 몇 가지? 여기다 칠할 수 2가지 아니죠. 너랑 너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여전히 몇 가지가 된다? 여전히 3가지가 된다. 27 곱하기 20해서 540까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저 그림을 외우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거기 10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다. 솔직히 잘 못 그리겠어. 왜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야. 조금 비슷해? 봅시다. 너랑 인접하고 있는 국가는 몇 군데야? 너랑 인접하고 있는 국가 몇 군데야? 너랑 인접하고 있는 국가 몇 군데야? 너랑 인접하고 있는 국가 몇 군데야? 전부 다 인접하고 있는 데가 3개씩 있네. 어디서부터 칠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죠? 어디서부터 칠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전부 다 인접하고 있는 게 3개가 되는 그림. 어떤 그림일까? 뭐 이런 그림이지. 얘를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도 문제가 있는지 봐봐. 문제가 있나? 얘를 이걸로 생각하면은 얘랑 가운데 거 인접했고 이렇게 다 인접했잖아. 맞지? 얘로 생각하면은 가운데 거 얘랑도 인접했고 얘랑도 인접했고 얘랑도 인접했잖아. 맞지? 얘로 생각하면은 얘랑 가운데 거 인접했어. 얘랑 가운데 거 인접했어. 얘랑 오른쪽에 있는 거 인접했어. 얘랑 오른쪽에 있는 거 인접했어. 얘랑 아래에 있는 거 인접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림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인접한 영역의 개수만 생각하면 된다고. 전부 다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3개예요. 그냥 그럼 칠하면 돼. 색깔 몇 개죠? 4가지 색으로 칠하죠. 10번. 문제 봐. 10번 문제. 10번 문제 4가지 색으로 칠한대. 4가지 색으로 칠한대. 그러면 여기부터 칠하자.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렇게 칠하고 나면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몇 개로 바뀌어요? 3개로 바뀌죠? 3개로 바뀌죠? 그럼 그때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죠? 1개야? 2개야? 봐봐. 얘랑 지금 같은 색깔이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지? 이거 3개는 다 다른 색이잖아. 안 그래? 이거 3개 다 다른 색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거 다 이웃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남은 하나의 색깔밖에 없겠지. 다시 한 번 더. 여기 색깔이랑 여기 색깔이랑 여기 색깔 셋이 전부 다 다르지? 맞아요?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건 색깔 몇 개 남았어 이제? 1개 남았죠. 왜냐면 너는 너랑도 인접해 있고 너랑도 인접해 있고 너랑도 인접해 있으니까 그 인접한 것들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다.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래서 얘도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숙제 요거 4가지 색 요거 4가지 색 칠하는 방법의 수 세우기. 그치? 11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이게 11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로 보여? 아니면 다른 문제로 보여? 11번. 같은 문제로 보여요? 11번을 그렇게 복잡하게 둘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치? 11번 숙제로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들 풀었을 거야. 여기다 색깔 4개 가지고 칠할 거잖아.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몇 가지? 3가지죠. 3가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몇 가지? 2가지죠. 그럼 몇 나오죠? 98에 48 나오고 틀렸다 이거지. 맞죠? 98에 48 나오고 틀렸다고 했단 말이야. 70이는 어떻게 나왔어? 여기 3이라고 썼어 혹시?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48인데. 맞지? 이게 70이야? 그럼 98에 70이네. 48은 어떻게 나왔죠? 432. 43. 여기 2가 아니구나. 그래? 이게 70이구나. 이게 72하고 틀렸다고 하네요. 뭐가 문제냐면 이런 문제야.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곱하기라는 것은 각각의 경우를 셈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곱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어디가 문제냐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색깔이 여기 오는 색깔하고 같게 되면 중에 여기 오는 색깔이 여기 오는 색깔하고 같게 되면 그때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볼게요? 3가지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오는 색깔이 여기 오는 색깔이랑 다르면 그때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러면은 곱셈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 그때는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납득이 돼? 여기 오는 색깔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다르다. 같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곱셈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덧셈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납득이 돼야 안 돼? 되는 것 같아요? 케이스 분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4 곱하기 3까지는 동의 중입니다. 4 곱하기 3까지는 동의. 근데
근데 그 다음 자리에 오는 색깔이 여기 오는 색깔이랑 같은 색인 경우, 여기 오는 색이랑 다른 색인 경우를 케이스 분류가 돼요. 케이스 분류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같은 경우가 경우를 세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같은 색깔이 오면은 여기 칠한 색깔을 그대로 써야지. 그럼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빨간색 칠했으면 여기 반드시 빨간색 칠해야 되고, 여기 노란색 칠했으면 반드시 노란색 칠해야 되니까 여기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리고 나면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바뀝니까? 여기랑 여기 색깔이 똑같아.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색깔이 4개 있어. 4개 중에 하나를 여기랑 여기 똑같이 칠했어. 그럼 여기 몇 가지 남았어? 색깔? 3개 남았지.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3이 된다. 여기까지 납득됩니까? 인정, 노인정? 인정이죠. 다음 집중해. 여기도 어려워. 여기다가 내가 칠할 건데 얘랑도 다른 색깔을 칠할 거야. 얘랑 다른 색깔을 칠할 거라고. 근데 얘는 누구랑도 다른 색깔이어야 돼? 여기 있는 얘랑도 다른 색깔이어야 돼. 맞습니까? 맞죠? 다른 색깔을 칠할, 얘랑도 다른 색인데 얘랑도 다른 색이어야 된다고. 그럼 색깔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방법이 좀 몇 가지?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몇 가지? 너랑 나랑 다른 색깔이었어?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죠. 맞습니까? 케이스 분류가 들어간 이유가 어때? 여기 뒤에 있는 이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더해서 답을 내요. 그렇게 해서 더해서 답을 내요. 그죠? 그래서 36이고요. 12 곱하기 4니까 이게 48이네. 그지? 답은 몇이야? 답은 84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납득이 됩니까? 색깔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습니까? 12번에? 색깔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어? K개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K개로 바뀌었어요. 그럼 처음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에는 몇 가지? K가 돼. 그 다음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몇 가지? K-1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맞습니까? 그 다음 색깔은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케이스 1번 그리고 케이스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케이스 1번은 K 곱하기 K-1 곱하기 그리고 여기는 K 곱하기 K-1 곱하기 케이스 1번은 둘이 어떨 때? 여기 칠한 거랑 여기 칠한 게 어떨 때? 같을 때. 같은 색일 때. 지금 여기 오게 되는 숫자는 몇 가지?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얘랑 똑같은 색 와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똑같잖아.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에서 몇 가지? K-1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케이스 2번은 얘랑 어떻게 돼야 돼? 다른 색이야. 다른 색이에요. 그러면은 너랑도 다르고 너랑도 다르니까 색깔 몇 개 쓰는 거야? 2개 쓴 거니까 여기 쓸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몇 가지로 바뀌어요? K-2가지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둘 다 달라야 되지? 또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몇 가지가 됩니까? K-2가지가 되죠. K-2가지. 얘네 둘이 더하라는 거예요. 더할 때 묶어서 계산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노란색이 똑같잖아. 묶어서 계산할게요. 하면요. K-를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외우시고 K-1 더하기 K-2 그리고 K-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즘에 K-2 곱하기 K-1을 K-2의 제곱이라고 하죠. 그냥 계산하면 돼요. K-1 요거 전개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인데 플러스 K 있으니까 마이너스 3K 그리고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요게 정답입니다. 전개 안 해도 돼요. 요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